다저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다저블루는 14일 한국 시간 류현진의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돌아보며 그의 FA 계약을 전망했다. 다저블루는 2019년 다저스의 선발진 평균 자책점은 3.11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1위였다며 그중 류현진의 활약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고 류현진의 활약상을 짚었다. 이어 사타구니 부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2018년을 보낸 뒤 더욱 강해진 류현진은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며 1년 더 다저스에서 뛰었다. 곧 지난해 FA 자격을 얻은 뒤 다저스에 잔류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류현진은 올 시즌을 마친 뒤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월드 시리즈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류현진은 다시 FA 협상을 벌일 수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자신의 연봉을 뛰어넘는 성적을 남겼다. 29경기에서 182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한 것. 평균 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이 같은 활약의 다저블루는 류현진은 몸 상태를 떠나 훌륭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성공적인 FA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다저스는 류현진의 부상 이력과 그의 나이 32세 때문에 재계약을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A 다저스의 2019년 시즌이 마무리됐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2은 FA 신분이 된다. 대박을 노린다. 연관관계가 있는 인물이 있다. 앤드류 프리드먼 야구부문 사장이다. 다저스와 계약이 2019년으로 끝났다. 보스턴 이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류현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류현진은 2019년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29경기 182이닝,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를 찍었다. 평균 자책점은 내셔널리그를 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1위다. 코리안 리거 최초 기록. 최소 볼넷 전체 1위도 류현진이다. 빅리그 데뷔 첫 올스타에도 뽑혔다. 무려 선발 투수였다. 이처럼 류현진은 2019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내년만 33세가 되지만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풀시즌을 소화하며 건강도 증명했다. 대박이 보인다.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정든 다저스에 남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익숙한 구단이고 월드 시리즈를 바라볼 수 있는 강한 전력도 갖추고 있다. 온화한 기후의 대도시 LA인데다 한인 커뮤니티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크다. 문제는 다저스의 류현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느냐다. 돈을 아주 많이 쓰지는 않으면서 꾸준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 그것이 현재 다저스의 운영 기조다.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형 FA 계약을 꺼린다. 그 중심에 프리드먼 사장이 있다. 다저스의 론 이후 총 연봉을 4치세 아래로 내렸고 유망주 유출을 막았다. 자체 생산 선수들을 바탕으로 팀을 강팀으로 만들었다. 성과는 뚜렷하다. 하지만 스몰마켓 템파베이 단장 출신이라 그런지
돈에 민감하다. 무려 클레이튼 커쇼 31에게도 1억 달러를 쓰지 않았다. 3년 9,300만 달러. 외부 FA도 어제이 볼락 32과 4년 5,5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이 최고액 FA 계약이다. 프리드먼의 성향을 알기에 미국 현지에서도 다저스가 류현진에게 거액의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혹은 커쇼처럼 연봉을 높이면서 기간을 짧게 제한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프리드먼 사장이 팀을 떠날 수도 있게 됐다. 2019년으로 다저스와 맺은 5년 3,500만 달러 계약이 끝난다. 최근 데이브 동브로스키 사장을 경질한 보스턴으로 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스턴 역시 전임 동브로스키 사장이 남긴 대형 계약들이 질빙하다. 군사를 빼야 한다. 당장 2020년부터 사치세 밑으로 팀 총연봉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진두지휘할 인물이 필요하다. FA가 되는 프리드먼 사장이 제격이다. 물론 프리드먼 사장이 나간다고 해서 류현진이 자동으로 다저스에서 대형 계약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프런트 수장이 빠지면 조직도 대폭 개편된다.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승을 원한다면 투자는 필수다. 다저스의 경우 2020년 확정 연봉이 1억 1,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2020년 사치세 기준은 2억 800만 달러. 연봉 조정 대상자가 많기에 팀 총연봉은 오를 수밖에 없지만 류현진에게 쓸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메이저리그에서 악마 또는 악의 축으로 불리는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 67는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 대부분이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를 잡으면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 LA 다저스 류현진처럼 아예 시작부터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한국 선수들도 많다. 보라스의 첫 번째 한국인 고객은 박찬호다. 박찬호는 메이저리그 초창기 재미동포 사업가인 스티브 김을 에이전트로 두었다. 스티브 김은 박찬호가 첫 풀타임 선발 시즌인 1997년 14승을 거둔 직후 다저스와 협상을 벌여 2년 300만 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이후 박찬호가 매년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며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하자 2001년 1월 에이전트 권리를 보라스에게 넘겼다. 당시 알렉스 로드리게스, 베리 본즈, 마크 테셰이라, 앤드류 존슨 등 슈퍼스타를 거느리고 있던 보라스는 박찬호의 스타성을 10분 이용해 협상의 귀재로서 그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갔다. 그는 박찬호를 맡자마자 연봉 990만 달러의 계약을 이끌어내며 당시 1년 계약 투수로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01년 말 박찬호가 FA가 되자 보라스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 박찬호가 만들어간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구체화한 이가 바로 보라스다. 추신수 역시 보라스를 앞세워 돈방석에 앉았다. 2013년 12월 신시내티 레즈에서 FA로 풀린 추신수는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에 계약했다. 당시 추신수의 통산 성적을 감안했을 때 계약 기간과 금액 모두 예상을 웃도는 규모였다. 추신수의 출루율과 전천 후 활용 가치 등 세부 지표를 앞세워 협상을 벌인 보라스의 소환이 이룬 결과다. 류현진은 FA 자격을 갖춘 한국인 선수로는 보라스의 세 번째 고객이다. 보라스는 이미 류현진의 몸값을 두고 다저스와 한 차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류현진이 2012년 시즌을 마치고 KBO 리그를 떠날 때였다. 보라스는 그해 12월 6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메이저리거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저스에서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류현진의 바람을 계약 내용에 그대로 담았다. 류현진은 지난해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지만 다저스와 보라스 간의 협상이 열리지는 않았다.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류현진이 받아들여 1년 1,790만 달러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오프시즌 보라스가 류현진을 놓고 협상의 기술을 진정으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7년 전과는 달리 특정 팀과의 협상이 아니라 타자 간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오가는 정보와 뉴스도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라스는 아직 이번 협상과 관련해 류현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보라스는 지난해 후반기 류현진이 부상에서 돌아와 건재함을 과시했음에도 한 시즌 더 건강한 모습으로 풀타임을 소화한다면 그 가치가 몇 배에 이를 것이란 논리로 다저스 구단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라스의 기대와 계획은 올 시즌 그대로 들어맞았다. 류현진은 풀타임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29경기에 등판해 182이닝을 던져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를 마크,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 등 사이 영상을 다툴 최정 상급 실력을 보여준 만큼 협상에서도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오프시즌 보라스가 FA 협상을 벌여야 할 고객은 류현진뿐만이 아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 게릿 콜, 워싱턴 내셔널스 스테펜 스트라스버그와 아헨서니, 랜던 등 덩치 큰 선수들이 많다. 류현진의 협상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오히려 분위기를 따라 몸값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